9주차 첫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 7.4절의 코시 티오렘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들 간단하게 복습하고 이어서 좀 진도를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코시 티오렘이라고 부르는 거는 우선 명제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떤 패곡선 따라 어널리틱 펑션을 적분하면은 0이 된다. 이거를 우리가 그냥 코시 티오렘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적당히 어떤 조건 하에서 그런 코시 정리들이 성립하는지 그거를 좀 잘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우선은 제일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거는 우선 우리가 그 전에 뭐 코시 윅 티오렘이라고 해서 F의 도함수가 연속이다 이런 거를 가정하는 그런 것도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도함수가 연속이다 이런 조건을 빼고 그냥 F가 어널리틱인 것만 가정을 하고 이 코시 정리를 증명하는 게 우리의 목표였습니다. 코시 정리는 우선은 패곡선 따라 어널리틱 펑션을 적분하면 0이 된다. 이제 이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고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증명하는 과정은 우선은 가장 간단한 도메인부터 시작해서 처음에는 이런 직사각형 위에서 F가 어널리틱이면 그 직사각형 따라 적분하면은 0이 된다. 이거 정리가 뭐 굉장히 증명하는 게 굉장히 길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네. 제가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직사각형 따라 어널리틱 펑션을 적분하면 0이 된다. 이제 이거를 증명을 했었는데 증명하는 게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뭐 다 외우라는 얘기는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떤 식으로 증명을 하는지는 여러분들께서 좀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직사각형 따라 적분하면은 0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좀 더 일반적인 어떤 뭐 구멍이 없는 심플리 커넥티드 도메인으로 확장을 하는 게 목표인데 우선 직사각형에서 했고 그다음에 요 따름 정리 7.40에 나와 있는 거는 우선은 한번 명제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면 F는 우선 어떤 도메인이 주어져 있고 어떤 도메인 D가 이런 도메인이 있고 직사각형 C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D 자체는 그냥 도메인이면 되니까 뭐 사실 구멍이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도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C라는 직사각형을 잘 포함하고 있는 도메인이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F는 이 도메인에서 이제 전부 다 연속이고 내부까지 다 연속이고 근데 한 가지 가정은 F가 어널리틱이기는 한데 D에 있는 한 점 빼고 그래서 우리가 티오렘 7.39와의 차이점을 보면 여기에서는 F가 이제 전체 D에서 다 어널리틱 했는데 F가 D에서 다 어널리틱이었는데 7.40에서는 한 점 뺀 거 한 점 뭐 A라는 점에서는 어널리틱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여전히 이제 이 직사각형을 따라 적분하면 0이 된다라는 거를 보이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선은 이게 따름 정리니까 7.39에서 했었던 거를 잘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A가 D에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A가 직사각형 바깥에 있을 수도 있고 직사각형 내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 직사각형 바깥에 있는 경우 이제 요 경우는 되게 간단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어널리틱이 안 될 수도 있는 점이 어쨌든 직사각형 바깥에 있으니까 이제 바깥에 있으면은 그냥 티오렘 7.39에 의해서 이제 바로 알 수가 있는 거고 이제 우리가 진짜로 살펴봐야 될 거는 이제 어널리틱이 안 되는 게 직사각형 내부에 있는 거. 이제 요 경우가 이제 조금 문제가 되겠죠. 왜냐면 이제 앞에서는 D 전체에서 직사각형 내부까지 해서 다 어널리틱인 것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이 직사각형 내부에 어널리틱이 안 될 수도 있는 점이 하나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한 점 A에서는
어널리틱이 안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요거를 생각을 하는데 이제 여기에서도 좀 특별한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우선은 이 직사각형을 n 제곱계로 등분을 합니다. 편의상 그림으로는 한 9개의 직사각형으로 잘라놓고 생각을 하면은 전체 직사각형이 C고, 그래서 각각의 이름을 C11, C12,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C를 따라서 F를 적분한 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알고 싶은데 얘를 작은 직사각형들로 나눠서 생각을 해줄 수가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선은 이 향 오리엔테이션은 반시계로 잘 되어 있고, 반시계로 잘 이렇게 매개화가 되어 있고, 이제 각각에 대해서도 잘 매개화를 이제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해주면 얘는 JK라고 하면 JK는 1부터 N까지 저 작은 이 CJK라고 부르는 얘네들을 따라서 F를 적분해 주는 걸로 바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A라는 점이 이 직사각형 안에 있으니까 A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면, 뭐 예를 들어서 A가 여기에 있다, A가 여기에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만 우리가 티어렘 7.39를 못 쓰죠. 그렇죠? 왜냐하면 나머지 직사각형들에서는 전부 다 어널리틱하니까. 그래서 만약 A가 저 C13, C13은 사실 직사각형인데 이거가 만들어낸 내부까지 이제 포함을 해서 이 직사각형 내부에 있으면, 그럼 이제 이 C13 빼고 나머지 직사각형들에서는 뭐 CJK, 이제 C13 빼고 에서는 적분하면은 0이 됩니다. 왜냐면 어널리틱이 안 되는 점이 A 하나밖에 없는데 A가 C13에 들어가 있으면은 나머지 8개의 직사각형에서는 적분하면은 0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A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만 보면 되겠죠. 그래서 C를 적분해 준 거는 얘네들을 이제 작은 직사각형들로 쪼개 놓고, 작은 직사각형들에서 적분을 해준 거를 다 더해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얘는 A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편의상 기호로 A가 CJK에 들어 있을 때에만 CJK를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A가 최대 몇 개의 직사각형에 들어갈 수 있냐 하면은 A가 그냥 직사각형 하나씩에만 들어가 있으면은 최대 한 군데에만 들어갈 것처럼 보이는데, 가장 우선은 얘가 이제 가장 안 좋은 경우는 네 군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교차점에 들어갈 교차점, 예를 들어서 한 이쯤 A가 여기에 있다. 그러면 얘는 네 군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직사각형 경계까지 다 생각을 하는 거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은 여기 총 최대 4개까지 들어갈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4개까지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럼 얘는 이제 각각의 직사각형에서는 적분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얘는 우리가 곡선 우리가 뭐 예전에 ML 이니퀄리티라고 해서 얘기를 했었던 거는 요거의 크기는 곡선의 길이 곱하기 함수의 최대값으로 생각을 했죠. 그래서 F가 적당히 6L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어널리틱이니까 연속이고 이거 컴팩트 셋이니까 이런 라지 M이 잘 존재하니까 M 곱하기 CJK 요 직사각형의 길이, 그래서 전체 직사각형 둘레를 처음에 L이라고 했으면 전체 C였죠. C의 둘레를 L이라고 부른다면 이 작은 직사각형 하나의 둘레의 길이는 얘 n등분 했으니까 n분의 L이 되겠죠. n제곱계로 나뉘었으니까. 이거 다 더하면은 딱
n 등분한 게 되죠. 이거의 길이는 전체의 절반. 이거 하나씩 다 옮겨주면 되니까. 그래서 n분의 하나 직사각형에서 적분한 거는 n분의 ml보다 작으니까 얘는 최대 4 곱하기 n분의 m 곱하기 l보다 작거나 같아요. 근데 우리가 n제곱 등분한 이 n을 이제 충분히 키워줄 수가 있죠. 얘는 n을 충분히 키워주면 이 직사각형 C를 따라서 함수 f를 적분해주면은 0이 됩니다. 이 직사각형 따라 적분해서 0이 되는 거는 이 직사각형 내부에 어널리틱이 안 되는 점이 하나 정도는 들어가 있어도 여전히 코시 정리가 성립을 한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코시 정리의 이제 직사각형에 대해서 어널리틱이 안 되는 점이 하나 들어가 있으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이제 그 다음에 할 거는 뭐 Fundamental Theorem of Integration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서 얘기를 했었던 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뒤에 확장을 잘 할 거라는 얘기고, 우리가 실변수에서 그냥 해석학 이제 1차원이든 2차원이든 뭐 이런 거 상관없이 R에서는 F가 연속이기만 하면, F가 연속이면 우리가 만약에 라지 fx 같은 거를 뭐 적당한 한점 A에 대해서 이 F 스몰 f를 적분한 거로 정의를 해주면 얘는 우선은 이제 뭐 몇 가지 얘기들이 필요한데 뭐 연속이니까 적분이 잘 되죠, 그렇죠? 뭐 리만 적분 잘 되니까 fx가 잘 존재하고, 이런 fx가 잘 존재하고, 왜냐하면 f가 연속이니까 적분 잘 되고 함수값이 다 잘 존재하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그럼 이제 f가 이 라지 f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 하면은 라지 f가 연속인 것까지 알고 뭐 더 나아가서 미분 가능한 것까지 알죠, 그렇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f를 이 라지 f를 미분하면 스몰 f가 된다. 요게 바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가 얘기하는 게 이거였죠. 이런 f라는 연속함수 실변수에서 연속함수 스몰 f가 주어져 있으면 우리가 라지 f라고 하는 이거를 뭐 안티 데리바티브 뭐 이런 식으로도 불렀는데 그냥 부정적분을 라지 f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나면 라지 f가 잘 존재하고 뿐만 아니라 미분 가능하고 이거의 미분 값이 스몰 f가 된다. 이게 뭐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에서 얘기를 했었던 건데 복소수에서는 이제 조금 더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디오렘 7.41에서는 적분의 뭐 펀더멘탈 디오렘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뭐 거창하게 보이긴 하지만 f 스몰 f는 우선 도메인에서 연속이고, 왜냐면 우리가 어쨌든 복소 적분 이런 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연속함수 정도는 줘야 돼요. 뭐 웬만하면 연속함수는 다 주어져 있고, 그랬을 때 우리가 가정을 하나 하는데 뭐 f가 연속인 거는 우리가 늘 주는 뭐 실변수에서도 줬었던 거니까 뭐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뭘 가정을 할 거냐면 어떤 미분 가능한 함수 라지 f가 존재한다. 근데 뭘 만족하는 라지 f냐면 이 라지 f를 미분해서 이 스몰 f가 되는 이 라지 f가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해요. 얘는 이제 새로 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변수와의 차이점을 보면 실변수에서는 그냥 연속함수 주어져 있으면은 우리가 적분, 부정적분이라고 부르는 라지 f를 그냥 잘 찾아줄 수가 있고 뭐 미분 가능한 이 라지 f를 찾아줄 수가 있는데, 복소 적분에서는 우리가 아직은 몰라요. 이 라지 f가 항상 미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아직은 못 해주니까 그냥 얘기를 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요런 관계식이 잘 성립을 한다. 우리가 이거는 뭐 늘 계산을 하던 거죠, 그렇죠? 우리가 매개화해서 계산을 하는 것처럼 매개화해서 계산을 잘 해주면은 알 수가 있는 이제 그런 건데, 약간 얘도 비슷하게 실변수에서처럼 우리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은 a부터 b까지 f를 적분해주면 라지 f에서
빼준 게 된다. 요거랑 느낌이 비슷하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처럼 티오렘 7.41의 이름도 뭐 그렇게 붙여져 있기는 한데, 얘가 특별히 또 중요한 이유는 만약에 C가 패곡선이면, 그러니까 처음 시점과 종점이 같으면 이 패곡선을 따라서 이 F를 적분해주면 0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의 증명을 한번 해보면, 이제 증명을 하고 요거의 정리 의미를 조금 살펴볼 텐데, 뭐 증명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가 어쨌든 관심 있는 거는 C를 따라서 스몰 f를 적분을 해주는 건데, 우리가 가정한 게 뭐냐면 이 스몰 f를 어떤 라지 f의 미분으로 나타낼 수가 있대요. 그래서 얘를 라지 f 프라임 z로 나타내 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C라는 곡선 자체도 매개화되어 있고, 얘를 매개화를 해주면 이런 표현이 조금 약간 익숙하지 않기는 하지만, Z라는 곡선을 이제 ZT로 매개화를 해주면 DZ는 Z 프라임 DT고 T는 A에서 B까지. 그러면 얘를 다시 나타내 보면, 곡선 C가 이렇게 매개화되어 있으니까 매개변수 T로 나타냈으니까 매개변수 T는 A부터 B까지 움직이고, F 프라임이 Z를 ZT로 매개화했고 DZ는 Z 프라임 T DT. 이제 이렇게 나타내면 얘는 그냥 FZT를 미분한 게 되니까 FZB에서 FZA를 빼주는 게 됩니다. 그래서 뭐 증명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냥 매개화만 해주면, 매개화만 잘 해주면은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요 정리가 얘기해주는 거는, 어쨌든 얘도 결론만 보면 코시 정리의 결론이랑 똑같죠. 어떤 패곡선 따라 적당한 F를 적분해주면은 0이 된다. 근데 여기에서는 좀 어떤 가정이 하나 필요했는데, 이런 미분 가능한 라지 F가 존재할 때, 이런 미분 가능한 라지 F가 잘 존재하면 코시 정리가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한 가지 여기서 또 장점은, 이제는 도메인이 좀 일반적이에요. 아까 이때까지 했었던 거는 어떤 렉탱글, 직사각형에서만 코시 정리를 얘기를 해줄 수가 있었는데, 이런 함수에 대해서 조건을 좀 더 주면은 정의역은 조금 더 일반화시켜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런 미분 가능한 라지 F를 찾으면 코시 정리의 결론이랑 똑같은 거를 얻어줄 수가 있다. 이제 요 가정이 좀 약간 찝찝하긴 하지만, 이제 이런 가정도 없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이런 가정이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요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그러면 이제 요 정리도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뭐 좀 센 가정이 들어가 있고, 뭐 증명 자체도 어렵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는 좀 몇 가지 얘기를 더 해줄 수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Z의 n제곱, 다항식 같은 거는 이런 라지 F가 잘 존재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실변수에서 했었던 거랑 똑같이 해주면 되니까, Z의 n제곱, 좀 더 나아가서 이 다항식 같은 거는 이제 적분이 잘 됩니다. 다항식은 이제 적분이 잘 돼요. 우리가 뭐 이런 좀 간단한 함수에 대해서만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다항식에서는 잘 돼요. 근데 얘가 잘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Z의 n제곱을 잘 적분을 해줄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런 거 잘 되는데, 이제 복소 적분이 조금 익숙하지 않긴 하지만, 이제 실변수로 넘어가 보면 실변수 그냥 R에서 생각을 해주면은, 우리가 그때도 적분 되게 많이 했었죠. 그때도 똑같이 xn제곱 아예 적분해주면은 이렇게 되는 거 잘 알고 있는데, 적분하는 게 약간 그래도 조금 어려웠었던 이유는, 우리가 아무 함수나 가지고 와서 이런 거 이제 부정적분이라고 부르죠. 아니면은 뭐 안티 데리바티브라고 부르는데,
요런 게 이제 늘 존재하냐, 요런 게 잘 존재하면은 적분 잘 되는 거 알아요. 왜냐면 정의 자체가 그냥 요런 함수 찾으면은 요거 미분해 준 게 x n제곱이 되니까 되게 쉬운데, 우리가 적분을 할 때 이제 늘 문제가 되는 거는 요 라지 f에 해당하는 요 부정적분을 어떻게 찾을 거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게 늘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 적분하면 뭐가 되냐, 이거 부정적분 찾아라 라고 하면은 이 얘기는 어떤 라지 f가 있는데 라지 f 잘 미분해서 사인 x분의 1 되는 거 찾아라, 인 f를 잘 찾아줄 수 있냐 하면은 잘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라지 f를 늘 찾는 게 늘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 이런 라지 f가 존재하면은 상황이 되게 간단해지죠. 적분 자체가 그냥 이 라지 f의 함수값의 차이로 알 수 있는 거니까 굉장히 쉬운데 이제 이 라지 f를 찾는 게 이제 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적분 자체가 이제 요 라지 f 찾는 거랑 사실 뭐 똑같은 얘기죠, 그렇죠? 요런 라지 f 잘 찾을 수 있으면 뭐 잘 된다 이런 얘기니까. 그러면 이제 요거랑 비슷한 것처럼 우리 아마 뒤에 예제가 있을 텐데, 이런 z 바라는 애를 가지고 와요. 얘가 안티 데리바티브가 존재하냐, 그러니까 어떤 라지 f가 잘 존재해서 뭐 미분 가능해야겠죠, 그렇죠? 미분해서 z 바가 되는 게 존재하냐. 그러니까 실반수에서 뭐 사인 x분의 1 같은 거 뭐 이런 거랑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 진짜 복소스러운 거 얘기하려면은 진짜 복소수 가지고 오고 막 켤레 복소수 막 이런 거 등장해야 되니까 뭐 이런 예제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요 z 바가 뭘 미분하면은 z 바가 될까? 얘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적분 얘기가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좀 왜냐면 그냥 라지 f를 찾는 일이니까 적분이랑 연관이 별로 없을 것 같지만, 적분의 도움을 받으면은 이런 것도 좀 쉽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보면은 내용 자체만 보면은 한 5장쯤에 나오는 내용처럼 보이죠, 그렇죠? 왜냐면 뭐 적분 얘기 이런 거 하나도 없고, 또 미분 가능한 거 잘 존재하냐, 미분해서 z 바가 되는 거 존재하냐 이런 얘기니까. 그렇지만 얘가 이렇게 보이더라도 이제 이거를 좀 좀 쉽게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려면 7장에 있는 내용을 여기 그러면 코시 정리 같은 거 이용을 하면은 조금 쉽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존재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라지 f가 존재하는데 얘는 미분해주면은 z 바가 됩니다. 이런 게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주면은 z 바를 단위원 따라 적분해주면은 항상 0이 될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얘는 패곡선이니까. 그래서 조금 더 적어보면 이런 라지 f가 존재하니까 z는 1 따라 패곡선 따라서 이제 뭔가를 적분을 잘 해주는 거니까 0이 돼요. 패곡선이니까 양끝점 같으니까 얘는 0이 될 거예요.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근데 우리가 다행히도 얘를 진짜 계산을 해줄 수가 있어요. 매개화해서. 매개화해서 직접 계산을 해보면 직접 계산을 해보면 단위원은 우리가 보통 2의 it로 매개화를 하죠, 그렇죠? z는. 그래서 t는 0에서 2파이까지 매개화를 해주면 0부터 2파이까지 dz는 또 i 곱하기 2의 it니까 0부터 2파이까지 z 반은 2의 마이너스 it죠. 곱하기 dz는 i 곱하기 2의 it dt. 그래서 이 it 다 없어지고 2파이 i만 남죠. 아까 이런 안티 데리바티브가 존재했으면은 패곡선 따라 적분하면 항상 0이 되는데 우리가 직접 매개화를 이용해서 직접 계산을 해보니까 2파이 i죠. 그러니까 모순이죠, 그렇죠? 모순이 왜 생겼냐면 이런 라지 f가 존재한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모순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라지 f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z 바라는 애는 안티 데리바티브를 갖지 않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우리가 적분을 이용을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우리가 해줄 수가 있고, 안티데리버티브가 이제 존재하냐, 그러니까 안티데리버티브라는 이름을 쓰면은 이제 적분 냄새가 많이 나니까 우리가 적분을 이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데, 이제 아까처럼 미분해서 미분 가능한 함수 f가 존재하는데 미분해서 z바가 되는 애가 존재하냐 라고 물어보면은 이제는 적분 냄새가 잘 안 나니까 이제 그때는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줄 수가 있고,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 라지 f를 찾는 게 늘 쉽지는 않다. 결국 이거를 잘 찾는 게 적분을 잘 하냐 이거의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되게 강력한 툴을 주는 것 같지만 이 라지 f가 존재한다라는 거, 이런 걸 찾는 게 쉽지는 않다. 그래서 이 Theorem 7.41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좋은 정리처럼 보이는데 이 라지 f를 잘 잡아줄 수 있는지 없는지가 좀 문제가 되니까 그런 걸 좀 잘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이 라지 f가 뭐 잘 존재하냐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특별히 도메인이 디스크면은 잘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코시 시오렘을 우리가 디스크에서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f가 어널리틱인데 어떤 어널리틱이냐면 어떤 곳에서 어널리틱이냐면 또 도메인에서 어널리틱인데 이 클로스드 디스크, 이 닫힌 원판, 그러니까 경계까지 다 포함하는 원판에서 어널리틱이면 이 원 따라 적분해주면 0이 된다. 그래서 어떤 여기도 도메인이 이렇게 있는데 클로스드 디스크 얘를 다 포함하는 곳에서 어널리틱이면은 요 원 따라 적분해주면 0이 된다. 여기에서도 이제 더 쓸데없는 가정 없죠. f가 어널리틱이라는 것만 주어져 있고, 아까처럼 또 뭐 라지 f가 잘 존재해서 뭐 어떻고 이런 얘기도 없고, 그냥 우리가 렉탱글 직사각형에서 직사각형에서의 코시 시오렘을 이제 그대로 디스크로 잘 확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디스크라는 거를 좀 잘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디스크의 어떤 성질이 좀 쓰이는데 좀 뭐 그렇게 대단한 성질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직사각형에서 코시 시오렘은 완전 엘레멘터리하게 증명을 했었죠. 그거를 뭐 잘 쪼개고 뭐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좀 특별한 건 아니고 앞에 있는 정리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f라는 어떤 어널리틱 펑션을 찾을 거예요. 뭐 당연히 이 뭐 도메인 전체 도메인에서 도메인 그냥 이 디스크 안에서, 근데 어떤 어널리틱인 이 원판 내에서 어널리틱인 걸 찾고 싶은데 어떤 거를 찾고 싶냐면 f 프라임을 해주면 이 스몰 f가 되는, 그러니까 이 안티 데리바티브를 찾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 안티 데리바티브 f를 찾으면은 이 코시 정리도 바로 증명이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얘 패곡선이니까, 그렇죠? 여기 이 원판의 경계 따라 적분해 주는 거니까 요것만 찾아주면 끝나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요 f를 잘 만들어 주는 거, 우리가 이거를 컨스트럭트 한다라고 하죠. f를 한번 직접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이번 시간의 목표는 요 라지 f를 잘 정의를 하는 건데, 생각을 해보면은 어쨌든 적분을 하고 있으니까 이 라지 f는 이 스몰 f를 이제 적당히 적분해서 만들겠죠, 그렇죠? 적분해서 만들긴 할 건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무렇게나 막 만들면 안 되고 어널리틱이 되게끔 만들어 줘야겠죠, 그렇죠? 만들긴 만드는데 뭔가 적분을 이용해서 만들긴 할 건데 어널리틱이 되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한번 직접 만들어 보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거는 이제 원판이니까 이런 원이 있고 Z0가 여기 있어요. 그랬을 때 뭐 만약에 내부에 아무 점 Z가 있으면은 우리가 Z0에서 Z까지 어떤 직사각형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Z0만 보고 Z 여기 있고, 그랬을 때 Z0에서 Z까지 가는 우리가 요 직사각형을 만들어 줄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요 꼭지점을 Z1, 요 점을 Z2라고 만들어 주면 Z0에서 Z1으로 가는 거, Z1에서 Z로 가는 거, 요거를 우리가 뭐 C1이라고 부르고, 마찬가지로 이제 비슷하게 Z0에서 이렇게 가는 거, 를 이제 C2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얘를 C2로. 그래서 이거를 왜 생각했냐면, 어쨌든 이 라지 F는 F를 적분해서 만들 거예요, 그렇죠?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만들어야 할 것 같은. 그렇죠? 왜냐면 어쨌든 라지 F가 미분해서 스몰 F가 돼야 하니까, 뭔가 느낌상 실변수에서 했었던 것처럼 라지 F는 스몰 F를 적분해서 만들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뭔가 F를 이제 적분할 건데, 이제 적분하는 함수 정해졌고, 그러면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적분할 거냐. 그래서 Z0에서 Z0 이제 원의 중심이니까 뭔가 좀 특별한 점이니까 얘를 기준으로 해서 Z0에서 이제 원판 내부에 있는 임의의 점 Z까지 적분하는 걸로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Z0에서 Z까지 가는 경로가 무수히 많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실수에서는 A에서 B까지다. 그러면 그냥 A에서 B까지 이렇게 쓰죠, 그렇죠? 근데 복소 평면에서는 여기가 Z0고 여기가 Z면은 그냥 Z0에서 Z까지 적분한다? 이렇게 쓰면 좀 모호하죠, 그렇죠? 왜냐면 Z0에서 Z로 가는 경로가 뭐 엄청 많죠, 그렇죠? 이렇게 가도 되고, 이제 우리가 코시 정리를 이제 다 증명하고 나면은 어떤 경로를 따라가도 괜찮다는 걸 알지만 아직은 모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경로를 따라가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은 안 되죠, 그렇죠?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왜냐면 경로에 의존할 거니까. 그래서 경로를 잘 잡아줘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 알고 있는 거는 직사각형 따라서 적분해주면 0이 된다. 이거는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경로를 특별하게 이 직사각형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파란색을 C1, 빨간색을 C2. 그러니까 Z0에서 Z로 가는 어떤 뭐 경로를 잡은 건데, 그러니까 C1 갔다가 C2 반대로 돌아오면 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C1 빼기 C2 이렇게 쓰죠, 그렇죠? 얘 적분하면은 0이 됩니다. 얘가 왜 0이 되냐면 우리가 코시 띠오렘을 이제 직사각형에서 증명을 했으니까. 증명을 했으니까. 이 얘기는 C1 따라 F를 적분한 거, C2 따라 F를 적분한 거 똑같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경로에 무관하다까지는 아직 아니에요. 왜냐면 직사각형에 대해서만 얘기하니까, 직사각형이 아닌 뭐 다른 꾸불꾸불한 이런 경로 따라 적분하면은 같아지는지 이런 거는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 C1 따라 적분한 거, C2 따라 적분한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의 이름을 F라고 붙일 거예요. FZ. 여기 Z, 이 점 Z. 이게 약간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적분하는 변수를 그럼 좀 바꿔서 보면, 뭐 잠깐 W 같은 걸로 쓰면, 이제 Z가 요 표현에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이게 C1, C2 요 안에 이제 Z가 들어 있는 거죠. 얘는 Z0에서 Z까지 가는 이제 이런 경로들. 왜냐면 Z가 바뀌면 뭐 경로도 달라지니까 함수 값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얘를 Z에 대한 함수로 생각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FZ를 나타내는 두 가지 표현을 알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FZ는 C1을 따라서 이제 적분하는 거지, W보다는 Z가 편하니까 이렇게도 나타낼 수도 있고, FZ를 이렇게 C2 따라 적분한 걸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FZ를 나타내는 뭐 서로 다른 두 가지 표현.
서로 다른 두 가지 적분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이제 그러면 여기서 더 어떻게 뭘 할 거냐 하면은 C1, C2가 이제 각각 직선들이죠, 그렇죠? 직선이니까 얘 진짜 매개화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C1, C2 각각에 대해서 첫 번째 1번 경우를 우리가 직접 계산을 해볼 겁니다. FZ가 C1 따라서 F를 적분한 건데 C1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죠. 여기가 Z0였고 여기를 뭐 잠깐 Z1이라고 붙이고 이름 붙이고 얘를 Z라고 이름 붙이면은 Z를 뭐 X 플러스 IY Z0를 X 더하기 IY0로 놓으면 Z1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얘는 X 더하기 IY0죠. 왜냐면 Z0랑 Y 값은 똑같고 직선이니까. Z도 마찬가지로 Z1이랑 X 값은 똑같고 이제 Y 값이 바뀌는 거죠, 그렇죠?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이거는 항상 이게 축에 나란하게 잡을 수 있죠, 그렇죠? 왜냐면 지금 뭐 적당히 이런 평면에서 여기가 Z0니까 Z 있으면은 나란하게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C1이 이거였는데 C1이 요게 C1이었죠. C1을 이제 두 개로 매개화할 수가 있죠. 첫 번째 구간은 Z0에서 Z1으로 가는 거, 그다음에 Z1에서 Z로 가는 거. Z0에서 Z1으로 가는 요 직선을 매개화하는 거는 Y 쪽은 안 바뀌고 X만 바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ZT는 X만 바뀌고 있으니까 T 플러스 IY0. 그래서 T는 X0부터 X까지. 그 다음에 Z1에서 Z로 가는 거는 똑같이 ZT라고 이름을 붙이면 얘는 X가 고정되어 있고 Y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X는 X로 고정되어 있고 Y는 IT로, T는 Y0에서 Y까지. 그래서 F를 이제 진짜 쓸 수 있죠. F가 뭐였냐면 C1을 따라서 적분을 해준 거였는데 우리가 C1이라는 게 직선인 거 아니까 얘를 직접 매개화를 해주면은 얘는 우선은 뭐 Z 좀 표현이 좀 안 좋긴 하지만 Z0에서 Z1까지 가는 거, Z1에서 Z까지 가는 거. 근데 Z0에서 Z1까지 가는 거는 이제는 다 이렇게 넣어놓고 이제 매개화를 했으니까 X가 T가 매개변수 T가 X0에서 X까지 F T 플러스 IY0에 DZ인데 지금 얘 잘 보면은 DZ는 이 T 하나밖에 없으니까 DT죠, 그렇죠? 얘는 그냥 DT. 그 다음에 Z1에서 Z까지 가는 거는 이제 매개변수 T가 Y0에서 Y까지 움직이니까 Y0에서 Y까지 F 자리에다가 X 더하기 IT인데 이제 여기서 조금 달라지는 거는 이제 매개변수가 T인데 T 앞에 I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DZ는 IDT. 그래서 요 I가 붙은 이유는 이 Y 쪽으로 변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직으로 움직이니까 이제 허수축만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순허수에 해당하는 그 Y 좌표가 움직이니까 IDT가 됩니다. 그래서 FZ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고 FZ는 이런 관계식. 우리가 이제 나중에 얘 필요하니까 1번식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을게요. 그러면은 이제 요 똑같은 짓을 C2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F를 우리가 서로 다른 두 가지 표현으로 나타낸다라 그랬는데 C1 따라 적분한 거, C2 따라 적분한 거. 그래서 아까 C1 했으니까 C2 따라 적분해 준 거. 근데 이제 얘는 아까 C2가 뭐였냐면 이렇게 Z0에서 Z까지 가는데 아까는 뭐
x축 먼저 따라갔다가 y축으로 간 거. 이제는 반대로 y축으로, 그러니까 먼저 올라갔다 오른쪽으로 간 거. 얘도 여기 아까 Z2라고 이름 붙였으니까 얘가 아까 C2였죠. 그래서 얘도 매개화를 해보면 얘는 x0 더하기 iy0 x 더하기 iy0고, 요 z2는 x좌표는 그대로 x0고 y좌표만 이제 바뀐 거. 그래서 얘도 z0에서 z2로 가는 거 매개화 해보면 zt는 x는 x0로 고정되어 있고 y쪽만 it로, y0에서 y까지. 그 다음에 z2에서 z로 가는 거는 이제는 x가 바뀌고 y가 고정되어 있죠. x 더하기 i y가 되고, 얘는 t 더하기 iy. 그래서 얘는 t가 x0에서 x까지. 그래서 똑같이 fz는 c2 따라 적분을 해주고, 얘는 z0에서 z2로 가는 거, z2에서 z로 가는 거. 그래서 z0에서 z2로 가는 거 매개화 해본 거는 y0에서 y까지 f x0 더하기 it에, 여기도 잘 보면은 얘는 dz는 i dt죠. 그래서 i 곱하기 dt 플러스 z2에서 z로 가는 거는 x0부터 x까지 f의 t 플러스 iy에, 여기서 이제 그냥 dt죠, 그렇죠? 여기서는 zt는 t 플러스 뭐니까 얘는 그냥 dt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2번식이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1번식 다시 가지고 오면 1번식 이 뭐냐면 얘는 x0에서 x까지 t 더하기 i y0 dt 더하기 y0부터 y까지 f x 더하기 it의 idt였어요. 얘가 아까 1번식 그냥 그대로 한번 다시 적어봤고, 그러면은 이 두 개는 똑같죠, 그렇죠? 똑같으니까 우리가 이 두 식을 잘 이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얘 두 식을 어떻게 이용을 할 거냐면, 두 식이 똑같으니까 첫 번째 식을 y에 대해서 우선 편미분을 해볼게요. y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보면 갑자기 편미분을 해보면 하면 뭐가 되냐면, 우선은 앞에 있는 거 얘는 없어지죠, 그렇죠? 얘는 y에 대해서는 무관하니까 x만 들어있으니까 없어지고, y에 대해서 편미분 해주면 그냥 y가 안으로 들어오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식으로 쓰면은 fz를 y로 편미분 해주면 i 곱하기 f의 x 플러스 iy가 됩니다. 그렇죠? 이거 괜찮죠, 그렇죠? y가 그냥 여기 y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니까 y가 요 매개변수 자리에다 들어오죠, 그렇죠? 이거는 그냥 실변수에서 하는 거랑 뭐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 이제 비슷하게 약간 대칭적으로 2번 식을 x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식으로는 f를 x에 대해서 편미분 해준 거. 얘 잘 보면은 앞에 있는 거는 얘는 y에만 의존하고 x에는 의존하지 않으니까 미분하면 없어질 거고, 이 뒤쪽에 나와 있는 거 여기에 있었던 x가 이제 여기 t 자리에 이제 들어와서 적분기호 없어지는 거죠. 얘는 그냥 fx 플러스 iy가 됩니다. 괜찮죠, 그렇죠? 이거는 그냥 실변수에서 했었던 거랑 똑같은 얘기죠, 그렇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f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뭐 굳이 공식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똑같은 행위죠. 요 x에 대한 함수를 x에 대해서 미분할 때에는 요 x가 이제 여기 들어가고 적분은 없어지는 거죠. 뭐 좀 더 정확하게는 이제 x 한번 미분한 것도 곱해줘야 되긴 하죠, 그렇죠? 이거 넣고 하려면. 그렇지만 지금은 어차피 그냥 변수 하나짜리들이고 x랑 y 각각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hx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은 바로 이렇게 되는 건 아니죠. 여기에 h 프라임 x 이런 게 붙죠, 그렇죠? 여기서는 지금 그냥 x니까 뭐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해도 괜찮죠. 그러면은 얘네 둘도 같아야겠죠, 그렇죠? 얘네 두 개가 똑같아야 돼요. 왜냐면 애초에 똑같은 f에서 y로 미분하나 x로 미분하나 똑같은 f니까 얘네 둘이 같아야 돼서 f에다가 x를 편미분한 거에 마이너스 i를 곱해주면은 얘가 똑같아집니다. 제가 똑같다는 게 제가 아까 얘기를 조금 오해 있게 f를 x로 편미분한 거랑 y로 편미분한 거랑 같을 필요는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결과를 놓고 보니까 이제 f로 이렇게 엮여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f 쪽에다가 요 x로 편미분한 거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i를 곱해주면 이제 위에랑 똑같아지니까 i 넘겨주면은 요게 됩니다. 근데 이거 어디서 그리고 또 얘가 마침 f로도 갔죠. 이거 어디서 많이 봤냐면 요거 요렇게 쓰면은 요게 코시리만 방정식이죠, 그렇죠? 얘 코시리만 방정식입니다. 근데 코시리만 방정식에서 우리가 어널리틱인 거 보일 때는 뭐 f에 대한 거죠, f에 대한. 그리고 코시리만 방정식을 만족한다고 해서 항상 미분 가능하지는 않았죠, 그렇죠? 뭘 더 가정을 했어야 됐냐면 이거의 도함수들, 얘가 연속이면 f가 우리가 어널리틱이라고 결론을 내려줄 수가 있죠. 근데 f를 x로 편미분한 거, f를 y로 편미분한 거 연속이냐 물어보면은 얘네가 딱 f로 갔죠, 그렇죠? 얘 아까 우리가 어널리틱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연속이죠, 그렇죠? 그래서 코시리만 방정식에 의해서 라지 f가 어널리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끝난 거죠, 그렇죠? 요런 라지 f를 찾았고 특별히 얘 미분하면은 이제 f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를 잘 찾았으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f를 미분하면은 스몰 f가 잘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f가 어널리틱 하면은 이거를 우리가 f를 x로 미분하는 걸로 쓰죠, 그렇죠? 이거를 만족하는 라지 f를 우리가 직접 찾았죠. 그래서 이거 직접 찾았으니까 증명이 끝난 거죠. 왜냐하면 이런 라지 f를 찾기만 하면은 아까 처음에 언급했었던 것처럼 얘를 어떤 패곡선 따라 적분을 해주고 싶은데 이 패곡선은 이제 그대로 있고 라지 f가 어떤 대문자, 이 스몰 f가 이 라지 f의 미분으로 나타나고 얘 패곡선이니까 패곡선이니까 0이 되죠. 그래서 코시 정리를 이 디스크 위에서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직사각형에서는 굉장히 엘레멘터리하게 막 직사각형 쪼개고 좀 뭐 그렇게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라지 f를 잘 컨스트럭트해서 라지 f를 어떻게 컨스트럭트 할 거냐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라지 f는 실변수에서 했었던 거를 떠올려 보면은 스몰 f를 이제 적분하는 걸로 만들어 줘야 된다. 근데 스몰 f를 이제 적분을 하는데 z0에서 그냥 z까지 적분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우리가 적분은 이제 경로에 의존을 하니까 어떤 경로를 따라가는지에 따라 적분 값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Z0에서 Z까지 적분하면은 이제 그런 거를 F로 정의한다 라고 하면 걔는 정의가 잘 안 되어 있죠. 그렇죠? 어떤 경로인지 얘기를 안 해놨으니까.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경로를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직사각형 따라 적분하면 0이 된다. 이건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직사각형을 좀 잘 이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직사각형을 잘 이용을 하는데 여기에서도 좀 제 강조 아까 잠깐 하긴 했는데 이런 좌표 평면에 원이 있고 원의 중심이 있고 Z가 있을 때 Z가 어딘가에 있을 때 이거를 딱 축에 맞춰서 이렇게 잘 그렸죠, 그렇죠? 이거 축 이렇게 안 하고 좀 삐뚤삐뚤하게 해도 뭐 나는 이렇게 뭐 이렇게 하겠다. 여기가 Z0고 여기가 Z1.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하면 괜히 상황이 더 복잡해지죠. 왜냐면 우리가 진짜 매개화를 할 거니까 되도록이면은 간단하게 x축이랑 평행하게 y축이랑 평행한 이제 이런 직사각형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거 생각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이제 매개화 하려고 하면은 기울기가 어떤지 뭐 이런 것도 다 고려를 해줘야 되니까 그거는 조금 귀찮고 복잡하니까 우리가 이런 직사각형 굳이 생각할 필요 없고 특별한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잘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축이랑 나란하게 왜냐면 요 축이랑 나란하게 요게 우리가 이제 마지막 한 단계 남았는데 이제 그건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임의의 심플리 커넥티드 도메인으로 확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요 얘기도 이제 조금 중요하게 쓰이니까 요 얘기도 조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라지 F를 잘 컨스트럭트 하고 나면 경로 두 가지 있으니까 C1, C2 두 가지 있으니까 각각의 경로에 대해서 매개화를 이용한 진짜 표현을 나타내고 이제 갑자기 편미분을 하는 거죠. 갑자기 편미분이 등장을 하는 게 조금 자연스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보이려고 하는 거는 F가 어널리틱인 거 보이고 싶으니까 어널리틱인 거 보이고 싶은데 어널리틱을 보이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알고 있는 거는 코시리만 방정식 만족하고 뭐 도함수가 연속이면 어널리틱이니까 이제 그거를 잘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쨌든 코시리만 방정식은 이제 각각의 편미분들 사이의 어떤 관계니까 각각을 이제 y랑 x에 대해서 이제 잘 미분을 하면은 얻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또 약간 궁금해질 수 있는 거는 왜 1번식을 y에 대해서 편미분했냐? 1번식 x로 편미분하고 이제 2번식은 이제 좀 반대 게 나와야 되니까 2번식을 y로 편미분하면 안 되냐? 그래서 1번식을 x에 대해서 편미분 해주면은 이제 뭔가 좀 잘 안 맞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거 처음 증명한 사람도 시행착오를 겪었겠죠. 처음부터 y에 대해서 편미분 운이 좋으면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얘 만약 x에 대해서 편미분 해주면은 여기 x 여기로 들어갈 거고 그럼 이제 fx 더하기 y 제로가 나오고 근데 또 뒤에 여기도 x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이 조금 복잡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f를 1번식은 y로 미분을 해주는 게 좀 더 상황이 간단해지고 좀 좋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식도 이제 x가 y에 대해서 미분하려고 하면 여기도 y가 있고 여기 뒤에도 y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번 식을 y로 편미분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선택이 아닌 거죠. 뭐 정 기억 안 나면은 그냥 둘 다 해보고 되는 거 찾으면 되긴 하겠지만 이제 굳이 이제 그런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이제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고 1번식을 x로 편미분하는 게 좋을까 y로 편미분하는 게 좋을까 생각해보면 y가 한 군데에만 들어가 있으니까 y를 이용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디스크에 대해서 증명을 해줄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한 점 뺀 것도 똑같이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 책에도 그냥 똑같이 하면 된다라고 나와 있긴 한데 또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비슷하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디스크에 대한 거였고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일반적인 심플리 커넥티드 도메인에서 얘를 어떻게 잘 확장을 할 수 있는지, 오히려 확장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직사각형에서 증명하는 거, 디스크에서 증명하는 것만 알고 있으면 심플리 커넥티드 도메인에서 증명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직관적으로 좀 받아들여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증명하기는 어렵고 책에도 증명이 나와 있진 않습니다. 증명하기는 우리의 범위를 좀 넘어서는 내용이긴 하지만 들어보면은 당연한 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조단 커브 티오렘이라고 해서 이런 패곡선이 있으면은 안과 밖으로 나뉜다. 그리고 안에 있는 거는 바운디드고 바깥에 있는 건 언바운디드다. 요것도 우리가 증명을 하진 않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갖지는 않죠. 왜냐면 이렇게 어떤 패곡선 따라 안과 밖이 나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향을 정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런 게 비슷한 류의 명제가 이제 다음에도 등장을 하는데 증명은 하지 않고 그냥 뭐 비슷한 내용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제 진짜로 코시 티오렘을 다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아마 다음 시간까지 해서 이 7장 내용이 끝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8장에 하는 게 등장을 하는데, 그때부터는 제가 지금까지는 그 뭐 예제나 연습 문제를 잘 풀어보지 않았는데, 이제 뒷장 8장 9장부터는 이제 진짜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문제도 좀 같이 풀어보고, 그러니까 앞에서 시간을 많이 좀 아껴뒀으니까 8장 9장은 조금 천천히 하고 예제도 좀 같이 풀어보고, 왜냐면 그 뒷부분부터 뭐 이제 굳이 임용 시험 범위로 얘기를 하면 이제 뒷부분이 좀 더 중요하고 계산도 많이 좀 해봐야 되고 하니까 뒷부분에서는 이제 조금 천천히 문제도 좀 같이 풀어보고 뭐 그렇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